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무원 생물을 강의하고 있는 최정환입니다. 2021년 6월 5일에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있었죠. 그 중에서 오늘은 대전광역시 의료기술직 생물기출문제 총평 및 간단한 몇 문제, 세 문제만 해설을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그동안의 기출문제가 거의 없어요. 2017년도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수험생들이 몇 문제 복원을 해줬고 올해 문제는 20문제가 거의 완벽하게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거의 완벽하게 복원이 됐습니다. 보면 고등학교 생명과학 수준,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에서 12문제, 60%, 그리고 심화생물학에서, 그러니까 저의 그 심화이론 강의 하이스코어 수준, 대학 1학년 정도의 수준인데, 그래서 8문제, 40%가 출제가 되었죠. 합격을 위해서는 심화생물학까지 공부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출제 경향은 출제자에 따라서 매년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여기 이제 심화생물학은 당연히 고등학교 수준의 기본 생명과학을 포함합니다만 여기 고등학교 수준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여기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으로만, 그러니까 대학 수준 굳이 적용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죠. 자, 난이도는 보통 정도. 열심히 공부하면 비교적 쉽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95점, 100점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단원별 출제 비율을 보면 세포의 생활에서 20문제 중 세포의 생활에서 8문제 제일 많죠. 대개 이제 다른 지역들도 보면 세포의 생활이랄지 세포의 생식과 유전학,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또 그 해에 따라서 세포의 생식과 유전학에서 더 많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세포의 생활에서 더 많이 출제되는 거 합하니까 14문제입니다. 70%죠. 대부분 여기서 출제됐죠. 동물의 구조, 때에 따라서 동물의 구조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만, 실은 의료기술직이니까 여기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3문제 출제되었고, 진화와 생물의 다양성, 그러니까 분류 파트, 그리고 생태학, 그리고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서 각각 한 문제씩이 출제가 되었죠. 이러한 공무원 시험의 출제 경향은 약간 지역마다, 그리고 출제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생물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출제한다면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저도 역시 생물학을 전공해서 딱 꿰뚫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추후 대전시나 또는 다른 지역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이런 파트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물론 이보다 난도가 더 어려워진다면 한 80점이나 85점 선에서도 커트라인이 형성될 수도 있으나 지금 정도의 난이도에서는 90점 이상의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놓칠 수는 없죠. 그러나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문제는 잘 출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제기할 만한 문제, 오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 3문제만 골라왔습니다. 개통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그림 그리는 솜씨가 없어요. 그림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림이라고 지금 빨간색이라 안 보이네요. 자,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칸이 좁으니까 여기다가 드릴게요. 오른쪽으로 가면 안 보인대요. 자, 우제류. 여러분, 우제류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굽 달린 동물을 우제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슴이랄지 노루, 이런 굽 달린 동물들을 우제류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하마류가 나왔고요.
집에서 글씨 보이죠? 잘 보여요? 하마류. 그리고 고래류. 뭐더라? 잘 안 외워진다. 하고 물금. 물개류. 글씨가 안 보일 듯. 곰류. 글씨 보여요, 집에서? 곰류. 그리고 다른 식육류라고 적혀 있어요. 육식동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마류와 고래류가 묶여 있고, 물개류와 곰류가 묶여 있고, 또 이렇게 묶어서, 또 이렇게 묶어서, 또 한 번 묶이고, 이렇게 있고. 여기서 과거가 왼쪽이고 오른쪽이 현재죠. 그러니까 요 6 분류군의 공통조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됐고 또 분기되고 해서 자, 이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하이스코어에서 공부했고 그 하이스코어의 수강생이 여러분 시험에 앞서서 이 시험에 앞서 경기도 시험에 합격했는데 그 학생의 필기 노트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들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이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매 분류군이라고 합니다. 자매 분류군. 유연관계에 가장 가깝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매 분류군. 우리 문제 필요한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단계통군이라는 것은 지금 A, B, C, D, E, F, G 있는데 A, B, C와 그들의 공통조상이 있겠죠. 공통조상과 그들의 모든 우선을 다 포함합니다. 이것을 단계통군이라고 합니다. 단계통군 또는 단원적 분기군 또는 단계통적 분류군 뭐 이런 용어를 써요. 자, 측계통군이라고 하는 것은 측계통군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측계통적 분류군 또는 단원적 분기군과 유사하다고 해서 의사단원적 분기군 이렇게 하는데 여기 공통조상이 있죠. 그럼 그 공통조상과 그들의 후손 전부 그러면 단계통군이고 일부 후손을 포함하죠. 일부 후손. 그러니까 여기 공통조상이 있는데 이 공통조상의 후손이 D, E, F, G인데 G를 포함하지 않았죠. 일부 후손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측계통군. 여기 A, B, C, D 있는데 A, B, C의 공통조상이 있고 D의 조상과 다르죠. D의 조상이 아니죠. 같이 A, B, C, D의 조상이 서로 다르죠. 2개 이상의 조상을 갖고 있는 경우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것을 다원적인 분기군 또는 다계통군 쓸게요. 다계통군이라고 심화 이론 시간에 공부했고 문제풀이를 통해서도 다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적용시켜 봅니다. 문제 적용시켜 보면 하마류와 고래류는 자매 분류군이다. 맞죠? 지금 옳지 않은 걸 고르랍니다. 고래류와 물개류로만 구성된 분류군은 다계통적 분류군이다. 고래의 조상과 물개의 조상이 다르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다른 우제류, 여기 지금 다른 우제류가 써져 있는데 다른 우제류와 하마류로 구성된 분류군은 그럼 우제류와 하마류 그리고 공통조상이 있는데 그들의 후손을 모두 포함하지 않았죠. 고래류까지 다 포함한다면 단계통군. 그런데 고래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계통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계통군이라고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측계통군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3번입니다. 같은 가지에 있는 것들이 유연관계에 가깝죠. 여기서 가깝다는 것은 진화적으로 유연관계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럼 물개류는 다른 식용류의 누구보다? 고래류보다 다른 식용류. 그럼 물개류가 이렇게 하나의 가지에 있고 고래류는 다른 가지에 있고
그러니까 물결과 식용유가 같은 가에 있으니까 유연근에 더 가깝다 맞는 말이죠.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심화 이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준비한 것은 이것도 처음 접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자, 라지 b 스몰 b, 라지 스몰의 유전자를 갖는 암수를 교배한 결과인데 표현형이 9대 3대 4 나왔대요. 왜 그러네요? 그 이유가 뭐냐요? 이게 같은 날 시험 본 서울시에서는, 서울시험에서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우열관계 뭐 이런 거 가르쳐주고 노란색이 나올 확률, 여기 이 녀석이 나올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물론 표는 그려주지 않았죠. 소위 상위 개념입니다. 상위. 자, 여기서 왜 9대 3대 3대 4가 나오냐면 하나가 빠졌다, 숫자가. 9대 3대 3대 4. 맞네. 미안.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라지 B 스몰 b, 라지 E 스몰 b를 교배하면 칸이 부족하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 자손에서 라지 B, E를 좀 더 왼쪽으로 라지 B와 라지 E를 적어도 하나 갖는 것이 9, 라지 B 스몰 E 3, 스몰 B B, 라지 E 적어도 한 개 3, 스몰 B, B, 스몰 E가 1 이렇게 나오죠. 9대 3. 그러니까 소위 우, 열열, 우, 열열, 9, 3, 3, 1. 자, 그런데 비율이 9대 3대 4 나왔습니다. 요 녀석 4. 자, 4 나온 게 여기 있죠. 또 자, 여기서 라지 B와 스몰 b 사이에서는 우열관계가 있고 또 라지 E와 스몰 E에서도 우열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지 B가 검은색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고 스몰 B가 갈색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인데 이제 동물의 털 색깔에서 그럼 그 털 색깔, 그 색깔이 침착되려면 털의 색깔이 침착되려면 침착 유전자 라지가 있어야 됩니다. 스몰 E만 두 개 쓰는 색깔 침착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라지 B를 적어도 하나 갖고 있으니까 여기 라지 B를 적어도 하나 갖고 있고 라지 E를 적어도 하나 갖고 있으면 이 녀석이 이 경우에 검은색이 되는 거고 라지 B를 가지고 있는데 라지가 없죠. 라지가 없으니까 색소 침착이 안 돼. 그래서 노란색 또는 흰색 문제에서 주어지기 나름이고요. 스몰 b가 갈색, 그런데 라지가 침착이 되죠. 그래서 갈색. 요 색소 침착이 안 되죠. 그래서 노란색. 그래서 9대 3대 4의 결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지는 생략했고요. 이때 라지 E가 라지 B의 상위입니다. 라지 E가 라지 B의 발현을 주고자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한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의 발현을 주자는 상위의 결과입니다. 3번이 답이고요. 같이 심화 이론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혈당량 조절 기전, 이것도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기서 기억 내용을 모르는 학생들이 일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혈당량 조절 기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 그랬어요.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죠.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다시 포도당을 글리코겐 합성하고, 물론 그 반대되는 기능을 하는 것은 글루카곤인데, 글루카곤은 오직 간세포에만 작용하는데 간세포에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인슐린은 또한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죠. 단 뇌세포 제외하고 다른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게 하고 포도당을 쓰게도 합니다. 포도당을 사용하기도 하고 단백질 그리고 지방의 합성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혈당량을 떨어뜨리죠.
당뇨병은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인데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자체가 생성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형 당뇨병이라고 하죠. 이것은 세포독성 T세포가, 세포 독성 T세포가 인슐린을 합성하는 베타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만들어지는데 인슐린 수용체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인형 당뇨병이라고 하죠. 1형 당뇨병보다 2형 당뇨병이 더 많죠. 이겁니다. 그래서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인슐린을 투여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지만 2형 당뇨병은 인슐린 투여에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가 그래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문제고 나머지는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이 합격하기를 바라고요. 내년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물론 또 아직 수험생을 하지 않았지만 곧 수험생이 될 여러분들은 우리가 처음에 봤던 요 출제 경향을 살펴보고 그 출제 경향에 맞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이론부터 해서 심화 이론, 하이스코어, 그리고 이제 기출 및 단원별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합격의 문이 보일 겁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미 공부한 수험생들은 꼭 합격하기를 바라고요. 또 주에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의 영광을 맛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